안녕하세요. 저 스카이 관세법인의 이제 박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. 합격의 법학원에서 HS 강의하고 있어요. 일단은 지금 다 1차 치고 오셨겠죠? 아마 이제 2차 진입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, 저희 HS가 요 과목 다른 2차 과목하고 완전 좀 다른 특징이 좀 하나가 있어요. 제일 큰 특징은 1차에서 전혀 손대지 않는 과목이거든요. 그리고 완전 암기 과목이고, 그래서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저희가 실무할 때도 관세사 실무할 때 크게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과세표준 저희 2차 과목 중에 관세평가랑 HS 요게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, 그 중에 전국에 있는 관사 업무 중에 90%는 요 HS 하는 게 메인 업무예요. 여기서 HS에서 시작해서 다른 업무로 이어지거든요. 그래서 요 과목이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하고, 그리고 또 저희 관세사를 뭐 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데랑 구분 지어주는 좀 유일한 과목이에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시험 특징은 관세법 상품학 시험 범위는 저희가 법령집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240쪽 정도예요.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240쪽 교재에서 99%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.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희 관세법 교재나 다른 수험 교재는 뭐 700페이지, 8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, HS는 요게 240쪽 정도 되는 교재인데 여기서 다 나오니까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, 다른 과목이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는 여기 HS 240쪽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. 완전 암기고 뭐 크게 논리나 이런 게 없어요. 사진도 하나도 없고 단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글자로와 숫자로만 돼 있는. 그래서 이 시험 범위가 이제 크게 보면은 저희가 법령집이라고 부르는 거, 요거 기초 교재고, 그리고 저희 관세법 해설서라는 게 있어요. 요 해설서는 총 페이지가 3,000페이지 정도 돼요. 근데 출제 전체 문제 중에 배점은 뭐 10%, 많이 잡아도 10%, 아예 1점도 안 나오는 해도 있으니까 여기는 거의 없고, 페이지 3,000페이지에 뭐 배점이 10점이 안 되면 저희가 손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. 왜냐하면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, 여기는. 그래서 여기 법령집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법령집에서 출제가 되고, 그거를 공부하시는 게 HS 과목이에요. 그래서 HS 공부는 어떻게 되시냐면 하루에 한 3, 4시간 정도 이제 하시게 될 텐데, 그동안 완전 문제를 그냥 책을 완전 달달 외우는 과목이에요. 괄호까지 점 하나도 빠짐없이. 그리고 다른 과목은 이제 저희가 1차는 객관식인데 2차는 논술형이라서 백지에다가 써야 돼요. 근데 다른 과목은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의미만 맞게, 뭐 의미만 조금 비슷하게 적으면은 뭐 배점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. 근데 HS는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. 완전 교재랑 똑같이 써야 되는 과목이에요. 똑같이 쓰면은 배점이 나가고 아니면은 안 되고. 자, 그리고 HS 과목 특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철저하게 암기만 하는 과목이에요. 사람한테도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. HS는 이 물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 건데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. 저희 사람도 주민등록번호 할 때 랜덤으로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태어난 생년월일 되고, 그 다음은 지역구분, 성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. 이런 게 규칙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이런 거 규칙이 요걸 외우는 거 과목이고,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손대지 않아요. 그래서 교재는 요만해요. 요만한데 이만한 교재보다 요게 모델 더 외우기가 힘들어요. 그런 게 좀 특징이 있고, 범위가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아까 말씀드린 해설서 요 부분은 안 하시면은 범위가 되게 작아져요. 그런 과목이고, 그다음에 채점이 요것도 중요한 부분인데,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는 저희가 합격 커트라인이 뭐 40점에서 42점 정도,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러니까 40점 이하면은 어차피 무조건 불합격이잖아요. 근데 최근에는 거의 60점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. 근데 과목이 4과목이죠, 저희가. 근데 합격생 대부분이 저희가 관세법
그리고 HS, 평가, 실무, 여기가 뭐 거의 대부분이 뭐 요렇게 점수가 떨어지진 않아요. 보통 요렇게 안 나오고, 여기 4과목 중에 한 과목, 특히 HS는 보통 한 70점 넘어가요. 근데 뭐 평가나 여기는 뭐 합격 진짜 잘 받으신 분도 뭐 60점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, HS는 잘 받은 사람은 80점, 90점까지 나와요. 근데 여기서 있는 HS 10점이나 실무 10점이나 어차피 점수로 똑같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요 HS는 채점이 후예요. 쓰는 만큼 점수를 무조건 다 주기 때문에. 그래서 다른 과목에 이제 10점보다 요 HS 10점이 받기도 쉽고 점수도 후하고 남들보다 못했을 때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, 뭐 예를 들면 HS는 62 하면은 합격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무조건 잘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시간이 많이 모자라지 않아요.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도 작고 시간도 안 모자란데 진짜 암기력 테스트 그 자체예요. 그래서 뭐 얘를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암기식 같은 것도 막 수십 개, 수백 개씩 따섰어요. 그런 특징이 있고, 그 다음에 공부는 저희가 하루에 뭐 최소 3시간은 하셔야 돼요. 저희도 요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하루 이제 공부 몇 시간 하냐고 여쭤보면은 뭐 7시간 이런 분들 있거든요. 택도 없는, 진짜 제가 그분 이름 들으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. 적어도 과목별로 3시간씩은 하셔야 돼요. 예전에 요즘은 이제 올해 작년 재작년부터는 경쟁률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관세사 시험 합격하기는 관사 시험 역사상 올해랑 내년이 제일 좀 유리해요. 왜냐하면은 이미 합격하실 분들이 다 가셨거든요. 근데 그래도 HS 공부나 뭐 다른 과목도 하루에 최소 3시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요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0점, 80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 좀 점수 조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요 과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HS는 좀 1순위로 땡겨서 공부하셔야 되고, 그리고 요거 암기 과목인데 요거도 암기 과목 당연한데 이거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저희가 요런 분필이나 분필 지우개 아니면 노트북 전부 다 저희가 요런 거에 대해서 10자리 HS 코드를 짜는 게 우리 과목의 목적이에요. 그런데 실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요 분필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품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. 뭐 칠판은 소재가 뭐고 뭐 암 전압이 어떻고 전류가 어떻고 가공도가 어떻고.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식품부터 하거든요. 그러면은 뭐 소고기, 돼지고기 아니면은 우유 다 저희가 아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. 그때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. 막 내가 밀크 뭐 우유에서 지방 만드는데 치즈 만드는데 이런 공정이 있으면은 들으면 알거든요. 근데 그 다음에 돌이에요. 돌이나 철강인데 거기 가면은 뭐 열압력이 어떻고 뭐 부조 무늬가 어떻고 모르는 얘기 나오니까 그때부터 다시 손 놓고 아는 거 나오면 조금 하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이해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도가 전혀 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무조건 암기 과목이니까 암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, 이해는 요 암기가 다 끝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일단 단어도 모르는데 뭐 이해하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240쪽짜리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그 교재를 요거 이해는 조금 밀어두고 그게 중요해요. 그리고 사진이랑 영상을 저 올해 시험 때는 요거 많이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차라리 저 교재에서 글자로 된 이런 설명보다 무조건 HS는 사진과 영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 교재 마지막에 페이지 수 아까 말씀드린 요거 해설서는 공부하지 말란 말씀이에요. 해설서도 이제 공부 주변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. 근데 절대 보실 필요가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다 유예생이시죠? 아니면 동차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 완전 좀 달라요. 왜냐하면 아까처럼 1차에서 이 과목이 없어요. 그래서 동차생하고 유예생이 공부하는 게 좀 달라요. 근데 2년차는 뭐 볼 거 없죠? 2년차는 그냥 무조건 암기인데
요 HX 과목에서 3년차 이상부터 점수가 많이 갑자기 올라가요. 그래서 2년차 분들은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어요. 근데 올해는 3년차 이상 분이 지금 없어요. 진짜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요건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, 단연차 분들은 만약에 요거 뭐 기존에 지금 학원에서 수험 중인 분들 중에 이미 작년 시험에서 60점 나오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. 혹시 여기도 계시면은 그런 분들은 진짜 80점, 90점 노리고 공부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목은 관세법 아무리 공부 잘하고 수석해도 90점 안 나오거든요. 근데 HS는 90점 넘어가요. 쓰는 만큼 점수 나오니까. 자, 그 다음에 뭐 목표 점수 같은 거 미리 자기 연차나 자기 실력에 따라서 목표 점수 설정하고, 이 목표 점수 설정하는 거는 자기가 공부할 범위 설정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뭐 2년 차시면은 65점에서 70점 정도 목표 설정하고, 단년 차시면은 80에서 90까지 잡으셔야 되겠죠. 그런 거 미리 좀 설정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거 동차 얘기인데, 동차를 준비하시게 되면은 제가 올해도 이제 제 1차 동차 시험 치는 수험생 중에 한 분이 HS 되게 잘했어요. 3월 되기 전에 2월 말까지 되게 잘했어요, 진짜.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잘했는데, 1차 시험이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점수가 쭉 빠지고 아예 손을 놨었어요. 그리고 저번에 1차 시험 치고 문자가 왔는데 1차 시험 평균이 뭐 85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듣고 축하해요. 근데 축하하는데 이게 25점이 낭비를 했네요. 이 생각밖에 안 들죠, 저는. 이 사람이 2차 시험 합격할 게 뭐 명백히 뭐 아주 확실한 사람이 아닌데 1차 시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2차 시험에서 이게 60점이어도 합격이거든요. 근데 25점이나 이 25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2차 시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 건가,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.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취약 과목 좀 미리 준비하시고, 만약에 동차생 있으시면은,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. 만약에 1차 시험을 보시더라도 H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익숙함과의 문제예요. 모든 단어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, 뭐 디스플레이, 자동차, 전기, 전자, 뭐 항공기.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1차 시험 직전이라도 이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. 요거 중요하고, 그리고 수험 범위 요거도 절대 넓히지 마시고,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쪽짜리 범용지 그거 하나만 다 하면은 무조건 90점 이상 나와요. 만약에 오픈북으로 치시면 그거를 못 외우기 때문에 합격자 점수가 70점, 6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부분은 단연차 분들이 거의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, 불안하니까 자꾸 넓히는데, 근데 시험장 가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40쪽 안에서 모든 배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 범위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뒤쪽으로 가야 돼요. 혹시 그 과목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? 네,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고, 또 평가 시민화 관세사님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